오늘 사전 투표일 첫날이고 이제 대선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대선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평론가님과 이 대선 내내 이제 전화 연결하느라 이제 되게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평론가님, 오늘 네. D-5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 실시되는데, 좀 궁금한 거 이거예요. 이 사전 투표 이후에도 이게 판세가 뒤바뀐 적이 있습니까? 거의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도입 초기에는 사전 투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잖아요. 예. 국민들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투표하고 그 사이에 이제 다시 결심을 바꾼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절반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하셨잖아요. 예, 40% 육박했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사전 투표 전까지는 대략 결심을 다 하신다. 이제 혹여 막판에 그 돌발 악재 같은 게 불거지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예.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기 평론가님, 제가 두루두루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이번 대선 투표율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난 대선도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77%가 넘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 대선도 워낙 또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대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체로 이제 막판에 가서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중도층 내지는 부동층에 좀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지대 후보가 한 명이 있어서 중도층도 또는 부동층도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지선이라든지 총선보다도 대선이 좀 높으니까 지난번 77%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평론가님, 이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하고 낮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이번 대선에 보면 이 구도상? 그거 그렇게 또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대략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거칠게 진보층 35%, 보수층 35%, 그리고 중도가 한 30%, 예. 중도 내지 부동층 그렇게 이제 대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양진영이 똘똘 뭉치고 또 이제 치열해지면서 막판에 결국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이제 결정을 짓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 때도 그랬던 거고, 이번 대선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3지대 후보까지 있어서 투표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하고 약간 차이도 있지만 좀 비슷한 측면도 좀 이제 없잖아 있는 이제 그런 대선이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삼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사전 투표 직전까지 이제 끝났죠. 이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기사를 좀 밤사이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간의 어떤 한밤중 회동을 시도했는데 끝내 문전박대 당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명확하게 단일화 후보 의사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투표 단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일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요. 예. 이제 그걸 통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김문수 후보를 그냥 찍자. 이렇게 결심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혹시 뭐 단일화가 이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안 됐을 경우 이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뭐 전가시키려는 거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염두에 뒀을 건데요. 예.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기는데 더 주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당시에 예.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찾아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문전박대 당했죠. 예. 그렇죠.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해서 이제 그쪽 표를 이제 끌어오는 그런 이제 효과를 좀 이제 기대를 하는 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직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좀 구도상으로는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뭐 혁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후보도 좀 이제 중도 좀 외연 확대가 가능한 후보를 선택을 했더라면 양상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도가 이재명 후보도 이제 지지를 좀 많이 하면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쪽에서 더 단일화에 더 이제 열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내 표 확장성이 없어서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예. 아마 과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DJP 연합 그래서 뭐 이준석 정당 개혁신당하고 뭐 이렇게 합당을 시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양상이 좀 그렇게 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그 평론가님 이번에 좀 TV 토론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 화요일 저녁에 마지막 TV 토론으로 총 3번 토론회가 끝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뭐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했고 계속 고발도 정당 간에 난무하고 일단은 총평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게 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네거티브전이 좀 심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 건데. 예. 이제 그 TV 토론도 그 영향 하에서 이제 아무래도 네거티브전 위주로 막판에는 이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뭐 국민들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예. 그런데 이게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또 사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선거 전략상 네거티브는 필요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 네거티브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판 되면 뭐 이제 투표율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마구 자비로 이제 그 네거티브 그 카드를 던지는 이제 그런 그 양상을 보이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미국 대선도 뭐 지난 대선 얼마나 그게 심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선거 치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그런 좀 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TV 토론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 여성 신체 표현 파문으로 마지막 TV 토론을 완전히 삼켜 버렸습니다. 그 개혁신당 측에서는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냐 이러면서 좀 방어하고 나섰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아, 그럼 계획했던 발언, 그죠? 계획했던 발언인데 파문은 너무 커지지 않았었나요? 근데 예상으로? 파문이 커지기를 바라고 던진 카드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왜 이 카드를 던졌는가? 저는 그냥 드라이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거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를 결심을 했어요. 예. 완주를 결심한 이유는 본인이 승리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제
그랬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른바 이제 동탄의 기적. 예. 그걸 재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전제하면 예. 뭔가 빅카드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예. 그래서 이번 카드는 두 가지 타겟층이 있는 거예요. 예. 우선 이제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중도 진보 성향의 표심. 예. 이 분들에게 이 카드를 던져서 이재명 후보는 좀 문제가 있는 후보다. 예. 당신들의 가치에 과연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들을 좀 끌어내려는 이제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보수층을 향해서는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재명과 제대로 싸울 사람은 김문수가 아니라 김문수가 나다. 아니고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심을 끌어모아서 사실은 30%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준석 후보의 포석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표심이 과연 그렇게 움직여갈지 안 갈지 그거는 이제 그 미지수인 거고 본인도 그게 미지수라는 건 알지만 좀 이렇게 막판에 승부수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막 두 자릿수 득표도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보던데 그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되게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 그러니까 승부수. 지지율이 예. 폭락할 수도 있고 그 지지율이 다 또 뭐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또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험을 건 거죠. 예. 근데 마침 또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 9시에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 관련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여성 그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제 그 TV 토론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호텔 경제학 처음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이게 뭐지 해서 공부를 또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한동안. 예. 그러니까 그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아들에 대한 관심도를 유발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의 과거 발언 또 열심히 찾아보시겠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그와 동시에 지금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지금 대선 직후에 결혼 날짜를 좀 잡아놓은 상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안 그래도 정치권 내에서 좀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본인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아들 결혼식 치르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예, 아들 결국 뭐 속된 말로 한미천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예.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그 결혼식을 그렇게 치른다 그러면 언론이 그걸 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군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